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조사특위가 분야별 부당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불법 분할 계약, 특정 업체 지명, 제재를 받은 부정업체와의 계약 등 조사 과정에서 수백 건 이상의 부당 사례가 드러났는데요. 도의회는 엄정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급식조사특위가 활동 한 달여 만에 밝혀낸 부당 사례는 대부분 계약 관련 내용입니다. 양산의 한 고교는 지난 2011년부터 매월 9천만 원 정도의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1,000만 원 이하로 가격을 조정해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대면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월 1,100만 원 이상은 수의 전자 계약을 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썼습니다. 2011년 이후 800여 건을 분할 수의 계약했고 업체는 모두 부산 지역 업체였습니다. 모 사립고는 식자재 공산품을 부산의 특정 업체에 지명해 54건, 18억 원을 한 개 업체가 독식했습니다. 특히 김해와 양산 지역 학교에서 부산 지역 업체에 대한 특혜성 수의 계약이나 지명 계약이 많다고 특위는 지적했습니다. 창원에서는 불량 재료 공급 등으로 제재를 받아 계약을 할 수 없는 부정업체와 200여 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타 광역시의 농산물 반입과 우유 공급자 선정 부적정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대응이나 해명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조사특위는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3개 현장 조사반을 구성해 경남 지역 100여 개 학교를 돌며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전체 연휴 기간 중 추석 연휴 첫날에 절도와 교통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112 신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첫날 3,600여 건으로 전체 연휴 기간 중 신고가 가장 많았고 9월 하루 평균 신고보다 26%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휴 첫날 절도 신고가 70건으로 평소보다 42% 늘었고 교통 불편 신고는 176건으로 평일에 비해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유사 수신업체를 세워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49살 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8년부터 1년 동안 유사 수신업체를 차린 뒤 한 달에 1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220명으로부터 7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들녘에서는 가을거지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고 자연재해도 없어서 대풍년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황금 들녘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농부들은 금빛 물결을 헤치며 가을거지에 한창입니다. 콤바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며 쌀이 금세 한가만이 가득 찹니다. 올해는 벼가 예년보다 일찍 자라면서 추석에 맞춰 햅쌀을 내놓게 됐습니다. 벼가 빨리 익는 이런 시기라서 작황이 작년에 비해서보다 훨 더 낫습니다. 가격이 조금 싸더라도 많은 양이 나오니까 저희 농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거죠. 올해 경남의 벼농사는 대풍년이 예상됩니다. 벼의 평균 키는 77cm로 지난해보다 6.5cm가 크고 이삭스는 한 줄기에 17개로 3개 정도가 많습니다. 논 1제곱미터당 알곡수도 지난해보다 5천여 개 정도 증가해 올해 전체 수확량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벼 생육 중기 이후에 비가 적게 내려가지고 병해충 발생이 적었고 또 특히 햇빛 조임량이 많아서 녹말을 만드는 건데 올해 날씨가 좋았던 덕분에 창녕과 고성에서 도전하는 이기작도 성공적입니다. 9월 말까지 우리가 출수가 되면 수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요거는 아마 조평배 같은 경우는 이작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경상남도는 현재 10,000제곱미터 안팎인 이기작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경남의 쌀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이렇게 벼 재배 농가마다 풍년을 맞았지만 농민들은 사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쌀 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소비량이 줄고 있어서 쌀 가격이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고개 숙인 벼 사이사이로 농부들이 막바지 풀베기 작업에 한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풍년이 예상되지만 정작 농부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추수를 앞두고도 쌀값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풍년이 되면은 가격이 그만큼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오히려 안 되는 게 좋아요. 지금을 벌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농사 짓는 겁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대풍인 지난해에 이어 420만 톤이 예상됩니다.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 줄었지만 일조량이 높고 태풍 피해가 적었기 때문. 하지만 쌀값은 지난 5일 80kg당 15만 9,972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하락해 최근 3년 들어 최저치입니다. 해마다 쌀 소비가 줄어 재고가 이미 포화 상태지만 생산량은 되려 늘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65.1kg으로 10년 동안 20% 이상 줄었습니다. 풍년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 재고량도 대폭 늘어 5년 만에 100만 톤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정부 기준 가격보다 쌀값이 떨어지면 손실금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쌀값이 떨어지는 걸 정부에서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정부에서 대책은 세워줘야죠. 수입으로 해서 계속 국간을 채울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우는 역할. 뭐 대북 지원을 한다든지 해외 원조를 한다든지. 풍년을 맞고도 연이은 쌀값 하락에 농민들은 수확을 앞두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막바지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진주가 28도, 창원이 26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낮은 구름이 가득한 모습이고 일부 내륙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함안의 경우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김해가 28도, 창원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동과 진주가 2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또 추석에는 환한 보름달 구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시설이 될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가 오는 11월 주촌면에서 문을 엽니다. 고성군이 오는 30일부터 국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가야 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엽니다. 거제시가 신라시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지정문화재 509호인 둔덕기성을 본격적으로 발굴 복원합니다. 의령군에서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전국싸움소 84마리가 출전하는 추석맞이 민속 소싸움 대회가 열립니다. 한국관광공사 경남협력지사가 신설돼 경상남도 서부청사안에 입주하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부산, 울산, 경남을 관할하던 관광공사 동남권 협력지사에서 경남을 분리 설치하는 조직안이 이사회를 통과해 내년 1월 경상남도 서부청사안에 경남협력지사를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8개 협력지사와 31개 해외지사를 갖고 있어 남해안 해양관광과 항로와 한방관광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상남도는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의 전선 지중화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율은 지난해까지 전국 평균 21%에 이른 가운데 경남 지역은 7.8%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낮았습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 대전이 43.8%로 전선 지중화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과 세종이 각각 4.8%와 6.8%로 가장 낮았습니다. 신삼천포 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가 민간 주도로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새로 조직을 구성하고 남해군과 하동군의 어민단체와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책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제조법 법률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여상규 의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남FC와 창원시청이 홈구장으로 공동 사용하는 창원축구센터의 잔디 상태가 K리그 챌린지 11개 구장 가운데 9위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처음으로 발표한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23개 구단의 홈경기장 그라운드 평점에서 창원축구센터는 8.007로
리그 평균 8.397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K리그 클래식에서는 포항 스틸리아드가 1위를, 챌린지 11개 구단 중에는 고양 종합운동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